정상 안압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시신경이 정상이시고 녹내장이 없는 분들을 평균적으로 잰 거거든요. 그분들의 안압에도 시신경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그 안압이 손상을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예를 많이 드는 걸로는 우리가 주량이 있습니다. 평균 성인의 주량이 소주 반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술이 세신 분들한테는 반병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술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소주 반병이 치사량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시신경이 약하신 분들이 그럴 수가 있는 것이고, 되게 시신경이 그럼 약한 케이스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면은 시력을 빨리 잃을 수 있는 녹내장은 대개는 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정말로 빠르게 손상이 진행해서 몇 달 안에도 시력이 실명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대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약물로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권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약물로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이제 조금 무서운 얘기로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녹내장 이야기입니다. 네, 요즘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녹내장 기미가 있다, 녹내장 의증이다, 아니면 녹내장 의심소견이다 라는 말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진단을 처음 들으시면은 환자분들은 대부분 눈앞이 하얘지는 걸 많이 경험하십니다. 이게 녹내장을 실명하는 병은 아닌가, 안약을 쓴다면 평생 써야 되나, 앞으로 난 어떻게 되나, 걱정들이 많으실 건데 무엇보다도 정확한 정보와 그리고 꾸준한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그 걱정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녹내장 기미가 있다, 의증이 있다, 아니면 녹내장이다. 이게 비슷한 말 같기도 하고 다 다른 말 같기도 한데 혹시 이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녹내장이라 하면 먼저 정의를 살펴봐야 되는데, 녹내장은 진행하는 시신경 병증으로 그에 해당하는 특징적인 시신경의 결손과 거기에 상응하는 시야의 결손을 특징으로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녹내장이라고는 부르지는 않지만, 다만 의심스러운 시야의 변화나 아니면 시신경의 변화가 있을 때, 녹내장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의증 아니면 기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녹내장 의증이라고 듣고 오시는 소견 중에는 시신경 유두 함몰비 증가가 있습니다. 시신경 유도 함몰비 증가는 이제 쉽게 설명 주시면 어떤 증상일까요? 시신경이 이렇게 동그랗게 양쪽 눈에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원래 정상적인 구조에서도 이렇게 함몰이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가 절반보다 넘으면 우리가 시신경 유두 함몰비가 증가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시야 결손은 어떤 느낌이 나타날까요? 대개 주변부 시야부터 우리가 침범을 하는 것이 특징이고, 암점이라고 해서 시야 검사상에서 나타나는데 실제 환자분들은 이렇게 검은 걸 느끼시기보다는 약간 주변부가 좀 흐려지는 것 같다, 좁아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십니다. 다만 이런 증상은 상당히 진행해서 중기 이상으로 들어와서 시야가 많이 좁아지기 전까지는 본인들은 잘 모르세요. 어떤 소견을 받으면 이제 병원에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단 녹내장 의증이다, 뭐 녹내장 끼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시야든 아니면 시신경의 형태든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녹내장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고도근시가 심하다든지 그런 것들도 시신경이 약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소견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안과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야 검사 이렇게 어려울 건가요? 시야 검사는 중요한 이유가 진단 기준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 시신경의 기능을 반영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대개는 한 6개월 정도마다 추적 관찰을 하면서 검사를 반복해 나가면서 나빠지는 경과를 보는 데 쓰이고요.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기, 중기, 말기 병의 경과를 이야기할 때도 시야 검사의 결과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실 텐데, 이게 아무래도 집중이 좀 필요한 검사고 검사 시간도 좀 오래 걸리는 편이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처음 하시면 특히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검사를 조금 못하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왜냐하면 어차피 그 검사 하나만 가지고 진단 내리는 건 아니고 다른 검사들이 다 그 일치를 해야지 진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어차피 한 번만으로 나빠졌다고 바로 판단하진 않고요. 반복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그 누적된 결과로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검사 전날에는 조금 편안하게 잠도 잘 주무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오시는 게 제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다른 보조적인 검사들이 또 있고 시신경층의 두께라든지 그런 형태 변화를 보는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경과를 보는 데에는 시야 검사만큼 좋은 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시면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뭐 6개월마다 하는 것을 1년이라든지 그렇게 조금 늘려가지고 검사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배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녹내장을 보통 이제 안압이 높은 병이라고
정상이라고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안압이 정상인데도 녹내장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부르는데 종류로 따지면 원발 개방각 녹내장의 한 종류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상 안압이라고 부르는 10에서 20일까지의 범위 의 안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내장 손상이 오신 경우에 우리가 정상 안압 녹내장으로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개는 서양에서는 안압이 높아서 많이 오시는데 동양, 특히 극동 쪽에 이제 중국, 일본, 한국 이쪽에서는 정상 안압 녹내장의 비율이 거의 70에서 80%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계시고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시신경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정상 안압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시신경이 정상이시고 녹내장이 없는 분들을 평균적으로 잰 거거든요. 그분들의 안압에도 시신경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그 안압이 손상을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예를 많이 드는 걸로는 우리가 주량이 있습니다. 평균 성인의 주량이 소주 반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술이 세신 분들한테는 반병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술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소주 반병이 치사량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시신경이 약하신 분들이 그럴 수가 있는 것이고 되게 시신경이 그럼 약한 케이스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면은 고도근시라든지 노화에 의해서 망막의 혈류 장애라든지 이런 게 있으셨던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그런 전신질환,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도 이제 시신경의 혈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해서 약한 시신경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안약에 대한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안약에 대해서 꼭 이 시간에 써야 되나요? 그리고 이걸 평생 써야 되나요? 라는 것들이 있던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안약은 대개는 이제 횟수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하루에 뭐 2번 쓰는 것, 아니면 3번 쓰는 약도 간혹 있고, 자기 전에 쓰는 약,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 전에 쓰는 약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쓰라고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 약을 넣었을 때 조금 충혈이라든지 눈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넣은 직후가 제일 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무실 때는 충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는 동안 밤 사이에 안압이 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 넣으시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자기 전이 너무 어렵다 하시면 하루에 한 번 아침이든 낮이든 본인이 정해진 시간에 넣으실 수 있다면 그때 넣으셔도 됩니다. 대신 하루에 2번 넣으신 약 같은 경우는 이제 12시간 간격을 맞춰주시면은 가장 좋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적인 이유로 12시간을 정확히 지키시지 못하신다면 하루에 2번 횟수는 꼭 들어가게 챙겨주시면 됩니다. 약은 그러면 평생을 이제 사용해야 될까요? 녹내장이라는 거는 완치가 안 되는 병이기 때문에 결국 약을 써서 안압을 낮추면 우리 진행이 억제된다는 거는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억제하는 쪽으로 쓰기 때문에 안약은 사실 평생 쓰셔야 됩니다. 사실 녹내장 안약들이 대부분 편하지는 않으세요. 대표적으로 넣었을 때 충혈이라든지 따가움이라든지 눈 주위 가려움, 눈 주위 색소 침착 이런 것들 부작용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보조적인 약물 치료로 조금 이렇게 호전이 가능한 수준이고요. 정말로 눈에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뻘겋게 부어오르고 너무 충혈이 심하고 하면은 그때는 약을 변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의사와 상담을 받아주시면 돼요. A 병원을 갔더니 녹내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대요. 네. 근데 B 병원 갔더니 아직 녹내장은 아니다. 녹내장 의증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받으셨대요. 네. 어디는 와야 된다고 하고 어디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병원마다 물론 진단기기 장비들을 다 훌륭한 걸 들여놓고 계시겠지만 장비마다 조금씩 찍히는 게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환자분이 그때 검사를 하셨을 때 예를 들면 시야 검사 같은 경우도 집중도에 따라서 암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안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안저사진이나 OCT 같이 시신경 섬유층 두께를 촬영하는 검사도 잠깐 그 주시를 벗어나면은 손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없는 것처럼 찍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이유인데 그래서 검사 결과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고요. 검사 결과를 다르게 봤기 때문에 이쪽에서 녹내장으로 판단했는데 이쪽에선 녹내장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초기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시야 손상이나 이런 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의증인데 녹내장의 초기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는 경우에는 우리가 예방적으로라도 약을 시작하는 게 이득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너무 젊은 나이라든지 여생이 많으신 분들은 신경이 손상하는 속도가 빠르면은 느리든 어쨌건 노년이 되셨을 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약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또 안압이 자체가 너무 높을 경우에도 약을 시작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극초기 녹내장이거나 아니면 검사 결과가 조금 차이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의견을 따라가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까요?
그거는 어느 분의 의견이 맞은지는 의학적으로 서로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꾸준히 다니실 수 있는 병원과 상의하셔가지고 그쪽의 결과를 따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뭔가 본인이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고 아직 설득되지 않았다 하시면은 다른 병원에서 또 검사를 받아보시는, 특히 녹내장을 전문으로 하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보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수술을 하면 시력이 뭐 좋아진다는 말이 딱히 없긴 하더라고요. 시야가 조금 더 개선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녹내장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일단 시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시력이나 시야나 비슷하기는 한데 결국 크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대부분은 좋아지는 건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간혹 안압이 너무너무 높았던 환자들 중에서는 그게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경의 손상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수술해서 안압을 낮춰두면은 그래도 술 전에 안압이 엄청 높았던 상태보다는 조금 시력이라든지 시야가 약간 개선되는 결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가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녹내장으로 봤을 때는 이미 손상된 시야를 되돌릴 수 있지는 않고요. 아직까지 신경을 되살리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녹내장 수술의 목적도 안압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수술의 방법도 안압을 낮추는, 안압이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안압을 낮춰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병의 진행을 막고 실명을 막겠지만 지금 이미 손상된 것을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녹내장은 우리가 실명을 할 수 있는 3대 실명 원인 질환 중에 하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우리가 약물 치료만으로도 안정적인 시야와 시력을 유지하면서 노년까지 10년, 20년 더 장기적으로도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시력을 빨리 잃을 수 있는 녹내장은 대개는 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정말로 빠르게 손상이 진행해서 몇 달 안에도 시력이 실명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대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약물로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권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약물로 어느 정도 안압이 조절된다고 했을 때는 진행 경과가 대부분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잘 따라만 와 주신다면, 중간에 끊거나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많이 진행할 수 있겠지만 약물 치료를 잘 따라만 와 주신다면 대개는 큰 문제 없이 실명까지 가지 않고 잘 지내십니다. 라식이나 라섹을 하고 나서 각막이 얇아진 경우도 이 케이스에 포함이 될까요? 사실은 그 케이스에 포함이 되진 않습니다. 원래부터 각막이 얇으셨던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기는 한데, 라식 라섹 하신 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다들 나이가 드시잖아요. 라식 라섹 한 거를 안 이야기하고 계속 검진을 받으시면 안압이 너무 자기는 낮다, 안압은 정말 정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실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은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라식 라섹안을 위험인자에 바로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녹내장 이제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것만큼 이제 주의해 주세요, 조심해 주세요 하는 행동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안압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는 자세를 피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머리를 아래로 가게 하는 자세가 되겠는데요. 물구나무서기라든지 거꾸리를 한다든지 하는 자세가 제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뭔가를 오래 작업을 하신다든지 엎드려서 자는 것도 안압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서 꼭 피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압이 올라가는 행동을 피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무거운 거를 드는, 이제 요새 젊은 분들은 헬스를 많이 하시는데 무거운 거를 너무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는 가벼운 무게를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복압이 올라가는 순간에 상당히 많은 안압 상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예로는 관악기, 트럼펫이라든지 이런 거 부는 관악기를 부시는 분들도 안압은 잘 조절되는 것 같은데 녹내장이 진행이 좀 빠른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관악기를 부실 때 일시적으로 복압이 많이 상승하실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가 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진료를 잘 받아주시고요. 또 세 번째로는 카페인 음료를 너무 과다 섭취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이 안압을 올릴 수 있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잔 정도까지로만 제한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금주 금연 해주시면 좋습니다. 안압을 올릴 수 있는 소인도 있고 알코올이나 담배 이런 것들은 시신경에 직접적인 독성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금주 금연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녹내장은 이제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더 이제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말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치료를 해 나가자는 그런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녹내장은 무섭지만 관리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물 치료로도 안정적인 시력과 시야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지내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